지난 24일 안동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천여 개와 맞먹는 살림이 소실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안동시 풍천면과 남후면 일대 야산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현장 감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27일 오후 12시 40분쯤 대구 남구 압산 순환도로에서 7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 강북에서는 모두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5명, 예천과 경산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던 산불이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강한 바람이 화를 키웠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복구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전병주 기자입니다. 마치 껍질을 벗긴 듯 능선 곳곳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진화되는 남은 불씨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한때 통제됐던 중앙고속도로 남안동에서 서안동 RC 구간,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도로 양쪽 산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고화리까지 번지던 불길은 이곳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넘어서 맞은편 검암리 야산까지 옮겨붙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일 오후 안동시 인근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8m의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산림 100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25일 오전 주불 진화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강풍에 다시 불길이 살아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24일 헬기 19대와 진화 인력 1000여 명 등이 투입됐지만 진화에 실패하자 다음 날에는 헬기 32대, 진화 인력 3,8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개 동과 창고 돈사 2개 동,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자연 복구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구 공법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폐해지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조림 등도 시행해야 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림 같은 것도 이제 나무를 새로 심는 거다 보니까 원래 숲의 모습을 찾으려면 상당한 좀 시간은 지나야지.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이번 산불로 축구장 1,100여 개 넓이의 숲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면서 주택과 축사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사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밤사이 뒷선을 타고 넘어온 불길이 우리 안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이 불로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인근 주택과 창고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집은 물론 마당에 있던 창고까지 시꺼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800여 헥타르, 축구장 1,1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4채와 비닐하우스, 창고 등 건물 14개 동이 소실됐습니다. 막 활활 탔죠. 이렇게 타버리고 저쪽으로 날아갔지만 중간중간에 여기 보면은 타는 불들이 또 생성이 돼 있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좀 아비규환이랄까? 다행히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문화재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대피소로 몸을 피했던 주민 1,200여 명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처음 큰 불이 잡힐 때까지만 해도 피해 면적은 100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재발화하면서 피해 규모는 8배로 늘었는데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가 주종이었던 것도 문제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 잡은 듯 싶었던 불길이 다시 벌겋게 치솟습니다.
초속 최대 11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큰 불이 2시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바싹 마른 낙엽에 옮겨붙은 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4차선 중앙고속도로도 뛰어넘어 10km 거리까지 확산됐습니다. 맹맹맹 소리 무슨 불나마 이래 소리 나는데 싶어가지고 보니까 한번 연기가 막 정확하게 뛰어. 산불 났을 때 저강 쪽에서 벌건 게 올라오더라고. 아, 빨간 불이. 예. 그래 뒤만은 이게 산을 다 올라와. 당시 강풍의 위력은 위성사진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4일 산불 시작 당시 안동 지역만 뒤덮었던 연기는 25일 재발화 이후 동해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실제 안동에는 사흘째 지속된 건조주의보에다 이날 들어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초속 6m의 바람만 불어도 산불 확산 속도는 26배에 이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산림 화재에서의 수목의 화재가 발화가 돼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화염은 옆으로 눕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연물인 나무에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되고요. 화재 현장의 나무 대부분이 불이 붙기 쉬운 반면 끄기는 어려운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었던 것도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에 강한 화렵수종의 식재를 늘리고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이번 산불로 안동시 풍천면과 남후면 일대 야산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산불이 최초 발화된 지점은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산 109번지 일대. 강한 바람을 타고 남후면까지 번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800여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원인 미상 일어나오는데 등산객이 왔다 간 뒤로 차가 없어진 뒤에 연기가 났다는 말 마을에서 얘기고. 산림당국은 등산객이 산에서 내려와 차를 타고 사라진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등을 단서로 산불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산 2부 등성에서 산불이 비화돼서 시작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차량이 CCTV에 잡혀 있는데 그 차량이 산불을 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 등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40여 시간 만에 주 불은 잡혔지만 산불 면적이 넓은 데다 지표층이 두꺼워 잔불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잔불 정리가 완료돼야 아마 시작할 거예요. 공식 일정은 이게 도나 산림청이나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조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은 미정이죠, 미정. 한편 이재욱 농림부 차관은 27일 안동 산불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7일 오후 12시 40분쯤 대구 남구 앞산 순환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상인동에서 상동교 방향으로 달리던 9.5톤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12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5명, 경북 예천과 경산이 각각 1명씩입니다. 27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는 1,738명으로 완치율은 81%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따라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1인 2장에서 3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리구매 기준도 완화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다를 경우 각각 구매해야 하던 것을 둘 중 한 명의 요일에 맞춰 방문하면 둘 다 구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5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와 제19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은 별도의 대면 수여식 없이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천시도 지난 20일 영천 강변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44호인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보존회는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5일에서 28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이던 행사는 취소됐지만 신주빗기와 징충묘에서 이루어지는 한장군 추모제 봉행은 자체 회원들만 모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직과 실직이 잇따르면서 일자리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좋지 못한데요. 이정하 기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방과후 교사 관리업체. 예년 같으면 1년 가운데 일거리가 가장 많은 새학기지만 지난달 매출은 없습니다.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고 소속 교사들이 기약 없는 휴직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멈춘 겁니다. 제로죠. 매출이 아예 안 일어난다는 게 이제 가장 힘든 거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쉬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랑 하는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디서 뭐 돈을 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기업은 이제 거기서 끝난다고 봐야죠. 인천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코로나19가 일상을 습격하기 전까지 4년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넉넉지 않았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의 직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문을 두드렸지만 서류가 부실해 일단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되죠. 통장이. 거의 지금 2달간 거의 그래도 지금 3달째 적어드리고. 오늘 좀 상담하시면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으셨어요? 아니, 뭐 까다롭네요. 사전에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다시가 뛰어야 돼. 김 씨처럼 코로나19에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일을 못하게 됐지만 실업급여의 혜택 밖에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줄어든 소득을 증빙한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득 감소율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 서류를 내실 때는 최근 3개월 이내 소득분과 현재 코로나19 격상 단계 이후의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 감소율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 감소가 되신 게 확인이 되면 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93만 명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최근 추가로 발표한 상황. 하지만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조건과 서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비확진 지역에 군장병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외출만 재개됐고 외박, 휴가 허용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접경지역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아직 걱정은 되지만 이번 결정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사단급 세계부대가 인근에 주둔 중인 화천군 하천읍 시가지입니다. 식당과 PC방, 군인용품 판매점 등 군장병들을 기다리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들 상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군장병 외출 예박이 통제되면서 2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면회사 없잖아요. 면회사 없죠. 또 군장병 안 나오죠. 식당 같은 낮에 문 닫고 있잖아요. 하지만 국방부가 24일부터 부분적으로 군장병 외출 허용 키로 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철원 지역 356 사단은 사전 신청을 받아 평일과 주말 병사 외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화천 지역 7, 15, 27 사단은 분대 단위 10명씩 그룹을 만들어 하루 4시간씩 외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인제와 양구 고성지역 군부대들도
군장병 외출을 부분적으로 시행합니다. 2달여 동안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접경지역 상인들은 군장병들의 외출 재개를 반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뭐 나온다니 기다려야죠. 아주 엄청 그 2달 동안 경기가 전체 다 없어. 접경 지역 지하체들도 돌아온 장병들을 맞을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우선 지역에 있는 19개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과 군장병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 운영을 중단한 지역 내 작은 영화관을 다시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PC방과 식당 등 장병들이 주로 찾을 곳을 중심으로 방역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식당마다 아니면은 그 여관이나 펜션 이런 데 방역 철저히 하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군장병 외출이 다시 시작되면서 극심한 침체를 겪던 접경지역 상경기가 부족하나마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들도 협약을 맺어 재방문을 약속하는 등 마음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비하면 시장을 찾은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대 청년회와 자생단체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지역 상권 살리기 챌린지인데 먼저 장을 본 사람들이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린 뒤 다음에 장 볼 사람 3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3명이 다시 장을 보는 방식입니다. 거의 2달여 만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상인들도 크게 반깁니다. 두루 단체 다 왔더라고. 20몇 개 단체가 와가지고 두루. 이거 지역시장 알리는 건 해도 홍보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 고맙죠. 워낙에 안 되다가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거 하면 뭐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기는 우리가 먼저 나서자며 뜻을 모은 단체들은 단순히 시장 활성화를 넘어 주민 화합과 협력까지 이끌어낸 계기라고 말합니다.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해보니까 상인들이 매우 좋아하고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이러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고. 상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저희 회원들 한 명 한 명 개개인들이 전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봉사도 조금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마을단체의 이세 캠페인 외에도 전통시장 살리기 움직임은 곳곳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북부시장 상인회와 24일 자매결연을 맺고 시장 내 음식점을 적극 이용하기로 약속했고 현대HCN은 포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거리 좁히기도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고3에 이어 고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27일 원격으로 치러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예정이던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4일 고3 수험생에 이어 27일은 고1, 2학년을 대상으로 원격 시험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력평가의 경우 이른바 재택시험으로 치러지는 만큼 전국 단위 채점이나 성적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수성구는 최근 수성문화재단 안에 문화도시 추진단을 꾸려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행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